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시작된 티몬의 현장 환불 접수에 2,000명 넘는 고객이 몰리면서 대혼란이 빚어졌습니다. 팀F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대통령실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팀F 정산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며 카드사에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을 긴급 소집해 적극적인 환불 등을 요청하면서 카드사가 민원을 떠안게 됐습니다.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이 올 상반기 각각 2조 원이 훌쩍 넘는 순이익을 내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주주 환원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발표를 두고 여야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통과가 관건인 가운데 증권가에선 국내 증시가 살아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 시작된 티몬의 현장 환불 접수에 2,000명 넘는 고객이 몰려들면서 대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위메프는 오늘 오전 현장 접수를 중단했는데 대기하던 고객 100여 명이 고성을 내며 항의했습니다. 팀F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대통령실 관계자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위메프에 이어 티몬도 현장 환불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위메프와 달리 어제 티몬은 본사를 폐쇄해 환불 접수 창구가 없었지만 소비자들이 늦은 오후부터 건물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을 점거하자 새벽 2시부터 현장 접수를 시작했는데 성난 소비자 2,000여 명이 몰리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티몬 본사를 찾은 권도환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은 위메프 대응보다 지연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피해 고객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티몬과 위메프가 입점 판매자에게 주지하는 미정산 대금은 1,700억 원 수준. 이는 5월분으로 6, 7월 판매분까지 합치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불 접수 등 소비자 우선 구제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자금줄이 막혀 연쇄 도산할 위기에 처한 일부 판매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영업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라 외부에서 자금을 수혈받지 않는 이상 판매자들에게 줄 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네이버는 쇼핑 검색에서 티몬과 위메프 상품 노출을 중단시켰습니다. 소비자와 납품업자들의 피해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각 부처가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일각에서는 셀러들에게 긴급 경영 안전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팀F 사태로 이커머스의 정상금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 유통업법을 보면은 그 40일, 60일이 이제 명기가 돼 있는데 이런 전자상거래 업체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좀 정확하게 이제 명기가 돼 있지 않아서 그게 좀 명확하게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현금 사용을 임의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끔 이제 사태가 악화되고 있지만 구영배 큐텐 대표 등 핵심 경영진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상황.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팀F 정산지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카드사에도 불똥이 튀었는데요.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이 긴급 소집해 적극적인 환불 등을 요청하면서 카드사가 민원을 떠안게 된 겁니다. 당국은 카드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건데 현행법상 카드사가 할 수 있는 소비자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입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 카드사들을 긴급 소집해 티메프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티몬 위메프 소비자들이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받지 못한 카드 결제권에 대해 환불을 적극적으로 진행해달라고 당부한 겁니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도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관계법령과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민원 응대와 처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할부거래법상 소비자들은 카드사의 할부 철회나 항변권 또는 신용카드 이용 대금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결제한 후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할부 계약 내용대로 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 할부금 납입을 거절하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 금액이 2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한 건에 한정됩니다. 소비자가 항변권을 행사하더라도 카드사는 직접 결제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카드사는 결제 대행업체인 피주사에 내용을 전달해 해당 건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요청하고 피주사는 다시 티몬과 위메프의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이용 대금 이의 제기 절차 역시 카드사가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여부 등 세부 거래 내용을 직접 확인하긴 어렵기 때문에 피주사가 확인해 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취소 권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취소를 해주는 게 아니라 청구 유예를 하는 거고 피지사한테 전달을 해서 피지사가 티몬이랑 UF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금방 되겠냐고. 카드사들은 이번 사태로 평소보다 수천 건 폭증한 민원을 응대하느라 진땀입니다. 일부 카드사 고객센터는 민원 접수를 위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티메프 사태의 중심에 있는 티몬과 위메프 그리고 피주사들은 금융당국 규제 바깥에 있어 소비자 피해 확산에도 뚜렷한 구제 대책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기아가 올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어제 집계된 현대차의 2분기 매출을 더하면 현대차 기아는 사상 처음 70조 매출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기아가 올 2분기 매출액 27조 5,679억 원, 영업이익 3조 6,43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대 매출을 거뒀던 지난해 2분기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전분기의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어제 발표된 현대차의 매출을 합하면 총 72조. 현대차 기아는 사상 처음 매출 70조를 돌파했습니다. 영업이익도 두 회사를 합하면 8조에 육박합니다. 기아가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건 견조한 레저용 차량 판매 호조 덕분이라는 분석입니다. 기아의 2분기 판매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6% 감소한 79만 3,518대를 기록했지만 RV 판매가 호조를 보이며 수익성이 개선됐습니다. 실제 소렌토가 상반기 5만 대 가까이 팔리면서 레저용 차량으로는 처음 베스트셀링카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예상보다 우호적인 환율 환경 등이 더해지면서 호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아의 질주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갖춘 인기 RV 모델의 판매 확대를 지속하는 동시에 EV3 신차 출시, EV6 상품성 개선 모델 판매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오늘 오후 신한금융그룹과 하나금융그룹이 상반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은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2조 7,470억 원으로 분기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2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 4,255억 원을 시현했습니다. 그룹의 상반기 이자 이익은 5조 6,37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고 비이자 이익은 2조 1,1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늘었습니다. 상반기 그룹 글로벌 손익은 4,10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4% 증가했는데 특히 신한베트남은행과 SBJ은행이 각각 1,413억 원, 71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반기 BIS 자기자본 비율은 15.76%, 보통주 자본 비율은 13.05%로 안정적 수준의 자본 비율을 유지했습니다. 또 신한금융그룹 이사회는 540원의 보통주 배당금을 결의했습니다. 이어 신한금융은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까지 주주 환원율을 50%까지 끌어올리고 13% 이상의 안정적 보통주 자본 비율에 기반해 자기 자본 이익률 ROE 10%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국내 금융사 최초로 유형 자기자본 이익률을 도입하고 2027년까지 11.5%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조 6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올해 2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 347억 원을 시현했습니다. 그룹의 상반기 이자이익 4조 3,816억 원과 수수료 이익 1조 328억 원을 더한 5조 4,14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특히 상반기 수수료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6% 늘었는데 은행 IB 수수료 증가와 퇴직연금, 운용리스 등의 축적형 수수료가 실적 개선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룹의 상반기 대손비용률은 0.24%, BIS 자기자본 비율은 15.09%, 보통주 자본 비율 12.79%로 안정적 자본 적정성을 유지했습니다. 또 하나금융그룹 이사회는 주당 600원의 분기 현금 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어 연초 발표한 3천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을 상반기 내 마무리하고 매입한 자사주는 다음 달 중 전량 소각, 하반기에는 기업 밸류업 계획을 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조를 유지했는데요. 문제는 야당인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기조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국내 증시가 살아나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투세 개편을 두고 여야의 주도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등에서 5천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20에서 25%입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금투세 폐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관건은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회 문턱을 넘어 현실화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인데 다소 완화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금투세 완화 입장을 구체화한 겁니다. 이와 함께 상당 기간 유예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다만 부자 감세로 맞서고 있는 당내 반발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집권 여당의 수장으로 정계에 복귀한 한동훈 대표도 힘을 실었습니다. 첫 지도부 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언급하며 최우선 민생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급 인사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개편 논의가 빠르게 진척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시행은 증시자금의 유출 방아쇠가 될 것이라며 폐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증권가는 유예 혹은 폐지 등 금투세 가닥이 잡히면 증시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도 내년에서 오는 2027년으로 2년 더 미뤘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하나그룹이 오늘 하나솔루션 케미칼 부문과 큐셀 부문, 여천 NCC 등 3개 계열사 대표이사 내정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표이사 인사는 예년 대비 1개월 이상 빨라진 것으로 각 사별로 신임 대표이사의 책임하에 최적의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라는 게 하나그룹의 설명입니다. 하나솔루션 케미칼 부문 신임 대표이사에는 남정훈 현 여천 NCC 대표이사가 내정됐습니다. 남 내정자는 하나케미칼, 하나토탈에너지스 사업부장 등을 역임하며 화학사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솔루션 큐셀 부문 신임 대표이사에는 홍정권 현 하나솔루션 큐셀 부문 전략실장이 내정됐습니다. 홍 내정자는 엔지니어 출신으로 하나그룹에서 제조, R&D를 비롯해 사업기획, 전략, M&A 등 폭넓은 직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여천 NCC 신임 대표이사에는 김명헌 현 하나임팩트 PTA 사업부장이 내정됐습니다.
김 내정자는 NCC 공장 운영과 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을 보유했다는 평가입니다. 내일 새벽 파리 올림픽이 개막하죠. 한국 양궁은 대진표를 정하는 랭킹 라운드에서 세계 신기록을 격신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는데요. 우리 양궁 선수들의 훈련에 현대차 그룹의 첨단 모빌리티 기술이 동원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화살이 스크린을 향해 날아갑니다. 활을 쏘자 자동으로 심박수가 측정돼 스크린에 표시됩니다. 양궁 국가대표들이 평정심 유지 훈련에 사용하는 비전 기반 심박수 측정 장치입니다. 슈팅 자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야외 훈련용 다중 카메라도 눈길을 끕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현대 모터 스튜디오. 현대차 그룹은 오늘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이곳에서 양궁 체험 행사, 더 패스 오버 나처 모빌리티 기술과 양궁의 만남을 개최합니다.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에 활용되는 다양한 첨단 훈련 장비들을 일반인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양궁 체험존과 양궁 기술 전시존으로 구성됐는데 참여자가 직접 양궁 선수가 돼 실제 경기장에 재현한 공면 스크린을 통해 활쏘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양궁 기술 전시존에선 현대차 그룹의 기술력이 접목된 개인 훈련용 슈팅 로봇과 선수 맞춤형 3D 그립이 전시돼 있습니다. 실제 국가대표 선수들과 경기를 펼쳐 화제가 됐던 슈팅 로봇은 선수들이 경기 전 불량 화살을 걸러내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3D 그립은 활의 중심부에 덧대는 그립을 선수의 손에 최적화되도록 만든 장비입니다. 실제 현대차 디자인에 사용되는 3D 기술을 활용해 제작됐습니다. 슈팅 머신은 일단 일정하게 슈팅을 해주기 때문에 불량 화살을 골라내는데 좀 탁월한 기술이 들어가 있었고 경기할 때 화살에 대한 불신을 좀 많이 없앨 수 있고. 현대차 그룹이 양궁 지원을 시작한 건 지난 1985년. 국내 단일 종목 스포츠 단체 최장기간 후원입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실제 선수들이 필요로 하는 훈련 장비를 개발하고 2016년 국제대회부터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도 돕고 있습니다. 양궁협회 그리고 선수들이 필요한 기술들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더불어 국내 양궁 저변까지 확대할 수 있을 만한 기술들도 추가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앞으로도 한국 양궁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잠시 후 개막하는 파리올림픽에서 현대차 그룹의 기술력에 힘입어 우리 선수들이 활약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서울경제진흥원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뷰티 복합 문화 공간인 비더비를 열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개관한 이래 약 130만 명이 다녀간 K-뷰티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으면서 내년 공간 리뉴얼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세 번째 리뉴얼은 뷰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눈길이 끌었습니다. 김효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한강 노을빛에서 따온 스카이 코랄빛 전시장에 들어서자 화장품과 체험 공간이 늘어서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마켓에 자리한 뷰티 복합 문화 공간 비더비. SBA가 운영하는 이곳에선 정샘물 뷰티와 입큰 등 유망 중소 뷰티 기업의 팝업과 전시 등 오프라인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 2년 전 개관 이후 방문자는 130만 명에 이릅니다. SBA는 서울시 유망 뷰티 기업의 오프라인 마케팅을 지원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세 번째 리뉴얼은 K-뷰티와 테크를 결합하고 업타운과 다운타운으로 전시장을 분리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산업인 뷰티 패션 기업이 팝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고요. 공공군에서 만든 것 같지 않게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컬러풀 뷰티시티를 주제로 한 업타운 전시장. 이번 비더비 시즌3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뷰티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카메라와 IT 기술이 결합된 기기를 통해 퍼스널 컬러와 피부 상태 등을 분석받고 개개인 상태에 맞게 추천받은 제품을 비더비 현장에서 바로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뷰티와 테크가 결합된 기기로 피부 상태를 진단하고 피부 상태에 맞는 화장품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브랜드 제품은 700여 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바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맞은편 다운타운 전시장에선 유망 뷰티 중소기업과 식품, 패션, IP 등 이종산업과의 콜라보 팝업을 통해 브랜드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편 비더비 시즌3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도 마련돼 DDP를 오가는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위클리 위즈 이수빈입니다. 영원한 아기 판다 푸바오가 인형으로 돌아왔습니다. 에버랜드는 푸바오의 생후 6개월 당시 모습을 본떠 제작한 인형을 판매합니다. 전문 장인이 양과죽과 천연 라텍스 등으로 수작업한 이 인형의 가격은 무려 59만 원. 이 인형은 중국의 판다 인형 전문 업체 판다 팩토리에서 제작했는데요. 푸바오의 누룽지색 털과 안광, 손톱까지 실제 푸바오의 특징들을 그대로 담아낸 게 특징입니다. 인형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아무리 수제품이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보고 싶은 푸바오를 인형으로라도 봐서 좋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초 일어난 서울시청역 인근 교통사고 이후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죠. 자동차 페달 쪽에 블랙박스를 달아 급발진 입증 자료로 써야 한다는 얘기도 운전자들 사이에서 나왔는데요. 이마트24가 발빠르게 페달 블랙박스 이종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매장에서 먼저 결제하면 설치기사가 직접 방문해 제품을 설치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제품은 카메라 외에도 GPS와 충격 감지 센서를 탑재해 사고 시점에 운전자가 어떤 페달을 밟았는지 확인시켜준다고 합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는 매년 수십 건씩 일어나는데 입증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이번 이마트24 페달 블랙박스는 17만 9천 원과 22만 9천 원이라는 만만치 않은 가격이지만 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하이볼의 인기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생 레몬 슬라이스를 넣은 캔 하이볼이 200만 캔이 팔리며 맥주와 소주를 제치고 주류 매출 1위를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캔 하이볼의 한계는 더운 날씨에 금방 미지근해진다는 점. 그래서 세븐일레븐은 레몬과 라임을 넣은 얼음컵을 출시했습니다. 하이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얼음과 레몬을 한 컵에 담아 술만 부으면 곧바로 한 잔의 하이볼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제 술집이 아닌 집에서 하이볼을 즐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네요. 신세계 푸드가 국산 가루쌀로 만든 식물성 우유를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가루쌀과 현미유 등 100% 식물성 원료를 배합해 우유의 맛을 구현했습니다. 가루쌀은 단달해서 쉽게 빻을 수 없는 일반 쌀을 대신해 개량한 별도의 품종인데요. 글루텐이 없어서 소화에 부담이 적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쌀 우유 출시는 우유를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동물 복지나 환경 보호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귀리유와 아몬드유를 동물성 유제품의 대체제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뭐니 해도 한국인에게는 역시 쌀이죠. 한국인에게 꼭 맞는 대체유가 등장한 것 같아 기대됩니다. 위클리 비즈였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조정했다는 게 카카오뱅크의 설명입니다. 르노코리아의 신차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 계약 대수가 누적 10,000대를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사전 계약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으로 계약자의 절반 이상은 40, 50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이버가 스포츠 서비스의 파리 올림픽 특별관을 열고 경기 다시 보기, 종목별 오픈톡 등을 제공합니다. 경기 VOD 콘텐츠 권리를 확보한 네이버는 올림픽 관련 클립을 제작해 제공하고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에서 경기 영상을 활용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0.05% 오르면서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둘째 주 이후 주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